자,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촉진법에 관한 사항이죠. 촉진법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한 페이지만 잘 보시면요. 한 문제가 다 여기서 벗어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광역적으로 체계적인 바로 뉴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의 지구가 바로 재정비 촉진 여기 정식적인 명칭은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고 도시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촉진 지구를 누가 지정할 것이냐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것은 국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의 시장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요. 구청장에서 많이 요청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딱 뜨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직접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 또는요. 특별시, 광역시한테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신청을 통해서 보통 지정하지만 신청이 없더라도 바로 지정권자인 시, 도지사, 대도시가 직접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장소 지정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 사업은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인 황량한 벌판도 아니고 도심지 안에서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촉진 지구 지정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요. 촉진 지구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발 계획을 세운다. 개발 계획이 뭐냐? 재정비 촉진 계획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 안에서의 이 촉진 구역들을 전체 아울러서 도로 어떻게 낸다, 또 학교 어디 넣는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재정비 촉진 계획인데 이 계획을 뒤에 세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 지정이 딱 되어지면은요, 개발 행위 상태를 전부 다 허가받기 위해서 두 개를 막겠다라는 말이 거기에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촉진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또 누가 결정하느냐가 또 밑에 보시면 등장을 합니다. 촉진 계획의 수립은요, 위에 촉진 지구 지정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가 촉진 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가 촉진 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 결정도 구역의 지구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가 요 촉진 계획을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을 통해서 촉진 지구 지정이 되어지면 요 계획 수립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해서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촉진 계획의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수립권자가 지정권자, 그 지정을 직접 직권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가 직접 계획도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콜을 해줬다. 그러면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한테 촉진 계획도 결정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시행자는 밑에 보시면 촉진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촉진 구역별로 정비사업들은 조합 설립할 것이고 도시개발 사업도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이것이 촉진 구역별로 사업의 시행자가 다 시행을 하는데 이들 시행자들의 사업 시행을 총괄적으로 관리만 해줘. 관리를 해주는데 구청에서 보시면요. 관리 인력이 구청의 도시계획과 인력이 3명,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현장 한 두 군데 파견 나가서 관리하면요. 그 도시계획과의 본청 안에서의 사무 관리는 아예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요. 총괄 사업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서 파견시켜서 많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바로 LH죠. 토지주택공사, SH죠. 서울시하수공사 등의 이들은 직원들이 몇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해가지고 당신들이 나중에 이 시행자들을 가서 도와주거나 감독하고 관리하라 이렇게 해서 보통 위임을 대부분 다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 관리자인데 이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은 누가 하느냐면 이 촉진 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요 촉진 지구의 지정 요청을 한 자 시군구청장에서 지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총괄사업을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촉진 계획의 수립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 촉진 계획의 수립도 보시면 다 구청에서 신청을 통해서 촉진 지구 받아오면 구청에서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 군수가 수립을 한다 했습니다. 또 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요들이 촉진계획 수립할 때 아주 많은 종합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 스터디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문 인력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앞으로 촉진계획을 결정해주고 촉진지구 지정권자인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말입니다. 총괄계획가, 전문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해가지고 요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가서 조정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총괄계획가를 위촉을 합니다. 총괄계획가는요, 도시계획 전문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은요, 앞으로 사업을 관리할 직접적인 여기 해당 그 조합들을 관리할 시군구청장이 지정하지만 요 총괄계획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요, 시도지사 대도시에 보시면 서울시는요, 도시계획가 직원들이 약 한 250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5명이 있고요. 당연히 서울시에 있는 외부 초빙했던 인력들 박사급이겠죠. 이들 보내가지고 구청에 가서 저 유타운 사업을 하는데 계획 세우는데 도와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촉진 총괄사업 관리자는 누가 합니까? 우리 촉진 계획의 수립권자들이 총괄사업 관리자, 수립권자들이 나중에 사업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사업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 총괄계획가는 시도지사 대도시가 총괄계획가를 지정한다, 위촉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획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 왜냐면요, 결정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총괄 촉진지구 지정이 딱 되어지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된다. 즉 투기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 장기간 방치되면 안 돼.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2년 딱 보이죠? 요 안에 촉진계획의 수립, 승인 신청도 아니고 결정고시가 딱 돼야 됩니다. 결정고시가 안 되면요, 그 다음날 촉진지구 지정이 실효된다란 말 보이죠? 우리 정비법에서 다음날 많이 나왔죠? 보통 앞에서는 우리 다른 법에서는 다음날이 별로 안 나왔어. 이 법, 여기도 그 다음날, 이것이 한번 답으로 던지기 하면 있으니까 체크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날 되면요, 자동 실효가 되어서 촉진 사업을 하지 말자, 갖고 된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다 싶으면 1년까지 한번 연장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이 부분만 딱 체크해 주시면 요 촉진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무슨 우리가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고 장소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누구 하려냐,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아주 광역적인 사업이죠. 전체가 하나의 시행자는 안 됩니다. 여기 촉진 구역들별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있을 것이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택 정비 사업도 조합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개별적 조합들이 시행자가 된다 해서 촉진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한다. 이 말 보이죠? 이 말 보이십니다. 자, 이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들을 관리 조정하는 것이 시군구청장이나 총괄사업관리자가 가서 이들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개별적 사업을 이들 시행자들이 시행하는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예외가 등장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외가 무엇이냐 하니까 요 중에서 정비사업하는 구역이죠. 정비사업하는 구역,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요 정비사업하는 구역도 다 조합이 있고 시장 훈수 등의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의 과반수 등이 동의를 하면요, 정비사업이랄지라도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군구청장 또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할 수 있다라는 표현 끝에 수 있다 있죠. 할 수 있다 임이다라는 부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과반수가 원하면 시에서 또 토지공사가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고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잘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을 해주지만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도 그들이 원치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 산동네 저 한쪽 구청에 있는 그 동네랄지라도 그쪽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쪽에 우선 사업을 해주고 시에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가서 사업을 해주는데 또는 총괄사업관리자 있죠. LHSH를 보내어서 사업의 시행자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입니까? 하여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이 의미를 바꾸어서 지문에 한번 나왔으니까 또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촉진, 다시 오른편으로 갑니다. 계획을, 결정을 딱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상과 요 상을 딱 보세요, 또. 자, 그런데 촉진지구 지정했지만 하는 상황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요, 요 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실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저기 신림뉴타운이라고, 서울시의 신림뉴타운, 또 저기 어딥니까? 저기 4호선 제일 끝에 있는 저기 노원구 끝에 있는 저기 어딥니까? 노원뉴타운 아니죠? 그게 상계뉴타운, 상계동인데 또 당국에 여기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해제를 또 했어요. 해제를 그 전체 당신도 안 되겠다 해서 이 사업 하지 말자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런데 해제가 되었지만요. 해제가 딱 되었지만 요 중에서 또 잘 나가고 있는 동네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잘 되고 있어. 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전체는 해제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각기 촉진 구역 내에서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2분의 1, 3분의 2, 또는 전체 이쪽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라면, 전체는 촉진 지구 뉴타운 사업은 해제를 했지만, 잘 되고 있는, 잘 뭉치고 있는 몇 개의 구역은요, 해당 사업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별 정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이죠. 재건축 사업, 이쪽 아파트 잘 되고 있고, 좋은 개선 사업 잘 되고 있다. 그럼 요 두 구역은 그냥 계속적으로 개별적 정비 사업 하자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우선사업구역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변경이 보이죠. 그래서 촉진 계획이 결정이 되어지면 시행자들이 이제 각기 촉진 구역별로 또 별도로 또 계획을 세우거든요. 촉진 계획을 전체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를 딱 했는데 촉진 요 구역별로 이제 사업의 시행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딱 되었는데 촉진 구역에 어떤 한 구역에 2년 되어도 이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요 구역은 빼버리겠다. 요쪽에서 빼버리겠다. 제외하겠다. 라는 것이 또 있어요. 제외가 아니고 이럴 때는 보시면은요. 당신들 안 되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 보이십니까? 자, 또는요. 조합 설립은 되었지만 촉진, 즉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이 되어도 각기 요 안에서 사업 계획을 별도로 다 세우는데 요 사업 계획을 아직까지 주무주무 못 세워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 인가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능력이 없다 싶어서 또 빠지라 해가지고 시군구청장 또는 총괄이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편에서 요구하고 구역의 전환 이런 편도 다 정리를 해주세요. 다시 왼쪽에 보시면 사업협의회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 안에 동네들이 아파트 단지가 뭐 작게는 한 6, 7개, 많게는 보시면 20개, 30개 될 수 있습니다. 40개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파트 구역 안에서 공원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초등학교 있으면 좋을 것이고 중학교도 옆에 또 고등학교도 옆에 있으면 좋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분쟁이겠죠. 서로 뭐 좋은 거는 저희들 앞에 나쁜 것은 미루려고 하는 그 습관이 보이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쟁에 대비해서 사업협의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협의회 구성할 때 보시면 명수가 20명 이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촉진 구역 이런 구역들이 10군데 이상이 딱 되어지면 30명 이내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딱 보시면 본문의 중요한 사항은 다 보셨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시 왼쪽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상이죠. 촉진 사업에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인데 여기 세 번째 사항 이런 부분, 네 번째 사항 이런 부분이 또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해서 보겠습니다. 규제 완화표는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하시고요. 우선 사업구역의 특례도 중요합니다. 우선 사업구역은요. 서민의 주관 등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딱 보니까 이쪽 보세요. 딱 본문을 딱 보시면 여러 개 사업장이 있고 각기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선 사업하는 구역은 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면 안 돼. 신속하게 사업을 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인 촉진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우선 사업구역에 대해서만 주변의 도로 넓이 얼마를 가지고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촉진지구의 촉진 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촉진 계획만 필두로 수립해서 우선 사업구역만 먼저 사업을 이쪽만 먼저 철거해서 사업을 하게 해주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뉴타운 사업을 할 때도 보시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참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그냥 혜택을 주진 않겠죠. 공공기여에서 일부를 공공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증가됩니다. 증가되어지면 요 중에서 증가되어서 더 짓는 면적 가운데에서 75%까지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이것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면 건축비는 줄고 땅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한다는 했습니까? 부속 토지. 그래서 그런데 임대주택용으로만 뺄 때는요, 건축비는 지급받지만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공공임대 말고 공공분양주택 등으로도 지분행주택 포함해가지고 공공분양주택으로도 이것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으로 빼낼 때는요, 땅값은 반가 바로 기부 체납이 아니고 감정가의 50%까지 땅값도 주겠다 해서 건축비 주고 나서 이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일부에 대해서 이것을 인수받을 때는 부속 토지 가격을 임대용은 기부 체납 공짜로 뺏어가지만요, 분양주택은 감정가의 50% 내에서 뺏어간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체크해주고 신설된 상이니까 꼭 봐주세요. 자, 또 임대주택 중에서도 85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요, 최대 50% 이내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종전까지는 50%, 대통령령이 40%였는데 좀 완화해서 50%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85 초과 비율은요, 50% 이내, 대통령령도 50% 이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85 이하 주택의 건설 비율을 보시면 이 중앙형 개선 사업은 80% 이상, 재개발 사업은 60% 이상으로 최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체크하세요. 우리가 저기 정비사업 가시면 93826 해가지고 이 국민주택 평형에 대해서 보시면 90% 이하지만 이것이 뉴타운 사업에 포함이 되어지면 중앙 개선 사업은 80% 이상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고요. 또 재개발 사업도 보시면요, 85 이하 주택 비율이 이 정비사업 할 때는 보시면 80% 이하 아닙니까? 이것은 60% 이상 이렇게 해서 하한선을 바꾸어주니까 정비사업에 있는 그 비율과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요, 정비사업, 뉴타운 사업에서의 모든 사항은 다 포함이 되었다. 그 외 사항들은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범위로 넘어가겠습니다.